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저희 사건 파일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사건 파일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 등을 통해 단독으로 취재한 사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남성이 벼란간 찾아와서 문을 계속 쾅쾅 치면서 두드린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게다가 이 불청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샤워하는 걸 봤다. 이런 황당하고 무서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냥 종결됐대요. 아니, 지금 범인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뭐 합니까? 당사자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당시 상황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24 이유경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 이 기자 언제 발생을 한 겁니까? 네, 사건은 지난 4일 울산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모르는 남성이 오전 9시쯤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30분간 문이 부서질 듯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건데요. 네, 사건 파일 24팀이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을 보시면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현관 앞에 있죠. 자세히 보면 반판 차림인데도 오른손에만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아, 오른손에만 낀 거예요, 지금? 네, 20대 남성인데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상황 피해자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시죠.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치는 듯한 그런 소리여서 나갔거든요. 장갑을 꼈다는 건 이거는 솔직하게 뭐 지문을 안 남기려고 하던지 뭐 흉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걸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거 자체는 문제도 안 되게 하더라. 자, 그런데 저 남성 이제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에 아주 황당하고 위험한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샤워하는 거를 봐왔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정신질환도 앓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남성이 사는 옆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의 집 화장실이 보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 갔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피해자 집에만 찾아간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남성은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공동 현관문이 열릴 때 아파트로 들어갔고 1시간가량 머물면서 피해 여성 집뿐 아니라 다른 집 문도 여러 곳 두드렸습니다. 어허. 또 확보된 다른 영상을 보시면요. 초인종을 누르고는 인터폰에 얼굴이 나오지 않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게 얼굴 안 잡히려고 지금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야, 이쯤 되면 이거 뭔가 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주거 침입죄만 적용돼서 지난 14일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경찰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걱정되면 사설 경호를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샤워하는 걸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심지어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도 그다음에 치료가 목적이라 해가지고 기소유예 때리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아니, 지금 샤워하는 걸 보고 왔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했다는데 이건 그냥 단순 주거 침입인 겁니까?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확하게는 샤워하는 당시에 벌어진 사건은 아니고 예전에 샤워하는 것을 보고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거침입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만 반복 정황은 아직까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혹시 예비 강간죄 뭐 이런 거 없어요? 성폭력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야 하는데 실행의 착수로 포착할 만한 정황도 존재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 의도가 다분히 추정돼서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보니 처벌보다는 치료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이나 응급 입원 등 강제 입원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어 조만간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퇴원한대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집도 막 엿보고 들여다가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성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앞으로 그냥 그 집에서 이런 경우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가 떠나는 줄 아십니까? 피해자가 떠나야 돼요. 계속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네, 피해 여성도 결국 그 사는 곳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남성이 2주 정도의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곧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호자가 더구나 샤워하는데 시선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내놨기 때문에 불안이 가시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 사건 파일 24 취재가 들어가자 추가로 피해자가 원하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추가 제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였습니다. 자, 사건 파일 24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영상과 함께 있으면 방송되기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든가 다른 사건 사고 현장에 계셨으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